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원을 맡은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OT 때 이번 학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대략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학기 때는 이제 그 실무 2를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이론 위주로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수업은 이제 PPT와 교재를 같이 겸용을 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일단 교재 펴놓고 이제 중요한 것들 체크를 해가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공부를 할 거냐면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라는 개념이라든지 어원, 그 다음에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이제 외국의 민간보험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에서 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든지 병원 행정사라든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출제 내용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보장제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뭐 대만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제도, 일본과 영국의 제도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정의에서 우리 사회보장하면 영국의 비버리지,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영국의 1942년에 비버리지가 발표한 걸로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 최저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시작을 이제 했죠. 물론 사회 보장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어쨌거나 영국에서 이렇게 비버리지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사회 전반, 사회 구성원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은 아니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최저 소득 보장, 그 다음에 아팠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아동수당이라든지 1년에 이제 공적 조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는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것들은 뭐 최상의 보장이 아니라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해주겠다. 근데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단 사회보험, 우리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려우신 이제 구빈제도 비슷한 공무부조, 공공부조라고도 하고 공적부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 복지 제도를 마련을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기본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회보장에 대한 어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 1934년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시큐리티라는 것은 이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without 없앤다. 그래서 불안이라든지 걱정을 없애는 뜻이다라고 이제 그 뉴딜 정책을 설명을 할 때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장을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사회보장의 목적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저 생계, 그러니까 최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이라든지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최저 생활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복지사회를 실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강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말고 혼자서 생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공공 부조를 통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 서비스를 구성을 해서 이제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마련된 게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과 공적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보험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 이제 인슈런스 많이 들어봤죠? 보험. 그래서 보험이 이제 뭐 사고라든지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뭔가를 이제 적립해 놓은 거를 이제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보험 들어놨어.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보험도 이제 보험 들어놨어 라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뭐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 놓는 것도 사람들이 평상시에 나 그 사람 뭐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뭐 보험을 하나 마련을 해놨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국가가 법으로 이제 국가가 법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 강제화 해가지고 가입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보험에 가입된 가입자들에게 평상시에 보험료를 받아요. 보험료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그냥 국가나 정부에서 아니면 이제 보험자가 뭐 이럴 때는 주고 이럴 때는 뭐 마음에 안 드네 너는 안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급여 내용을 규정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요만큼의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급여 내용을 규정을 해가지고죠. 이걸 이제 정책으로 실현을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경제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이 있고 사보험, 이제 민간보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뭐 직장 같은 거 가입을 하거나 특히 이제 뭐 우리 학생들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시적인 계약직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취업을 할 때 4대 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4대 보험은 일단은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 있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게 이제 4대 보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2008년도에 추가가 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해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요 5가지 보험료를 우리 이제 빼고 임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꼭 갖추어야 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기여제도. 그래서 요 사회보험이 돌아가려면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 마련에서 일부는 또 기여를 해서 가입자가 그 급여를 이제 내야만 보험료를 내야만 이루어지는 기여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급여제도.
그래서 혜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의료급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연금은 어느 정도 내면 나이가 몇 세부터 어떻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 이런 것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죠.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한 학기를 이제 공부해야 될 정도로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누가 있고,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미리 다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급여 제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누구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모든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 보험, 뭐 지역 보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어쨌거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은 가입자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보험자, 우리나라는 이제 공단이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관리 운영은 어떻게 어떤 기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요 네 가지 요소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회보험의 4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이제 건강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시험을 이제 빼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관장 부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집행기구, 그 다음에 뭐 대상,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냐?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산재라든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서 그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름에 붙여서 무슨 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에서, 지금도 국민연금공단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그래서 뭐 실업급여를 받아야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걸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요즘 그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거 많이 발급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뭐 내일 배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고용노동부, 그래서 이제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문의해가지고 발급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집행기구는 또 어느 공단이나 어디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상은 어쨌거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대비 이제 가입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경우는 물론 65세 이하도 있기는 해요. 예, 65세 이하. 그러면 이제 노인성 질환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거의 그 퍼센트는 이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도 알다시피 치매에 걸리신 분들, 그 다음에 파킨슨에 걸리신 분들, 그 다음에 뇌혈관성 질환에 걸린 이런 분들은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이 혜택을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보니까 대상이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근로자에서 이제 이제 산재보험 배울 때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보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이제 10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가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에 있는 사업체는 다 이렇게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이점은 있죠. 왜냐면 이제 요 건강보험,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주와 가입자가 거의 반반 부담을 하잖아요. 근데 예외로 요 산재보험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요런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요 사회보험은 기여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도 보험료를 내면서 요렇게 관장 부처는 어디가 있고 집행기구 어디에다가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 가입 대상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병원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 지정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산재 지정 기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 병원에 산재 지정 기관이다 그러면은 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의무자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알아봤고요. 이제 공적보험, 이제 공공부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잠깐 구빈제도 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장애가 이제 선천적인 장애든 후천적인 장애든 장애 때문에 혼자서 자립을 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공공부조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해가지고 사망할 때까지 국가가 어떤 이제 그 세금으로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생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공공부조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드려서 이제 그 생활을 보호해서 최저 생계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보장을 해주는 이렇게 의료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은 이제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의료급여 혜택을 1종, 2종 이렇게 나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병원에 와서 보장을 받을 때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를 공공부조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원칙이 최저 보장을 해주겠다. 미니멈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립을 할 때까지는 어쨌거나 우리 학생들 병원에서 근무해 보면 단순한 질병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이제
뭐 큰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산정특례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어려운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종, 2종 나누어서 의료급여 제도를 실시를 해 주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만족할 만한 정도, 그러니까 여유로운 이런 게 아니라 최저로 보장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맞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해야지만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데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국가 최저 보장 제도의 원칙은 모든 나라에서 적용을 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사회보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회보험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사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어떤 경쟁주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보험은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강제 적용을 해가지고 정형화 돼가지고 이제 최저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가 좀 자립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은퇴를 했다던가 나이가 많다던가 뭐 일을 하다가 다쳤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보험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사회보험인 거고 사보험은 개인이 어떤 보험 관계자 그래서 가입자라든지 보험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드는 영리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모든 거를 다 보장을 해주면 굳이 사보험을 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최저 보장이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내 건물에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은 내 차가 다른 사람을 치였거나 아니면 내 차가 파괴가 됐거나 파손이 됐거나 뭐 아니면은 건강보험에서 암에 대한 혜택을 해주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싶다. 나는 좀 좋은 병원에서 뭐 간병인도 두고 그 다음에 다인실 말고 1인실이나 2인실 요렇게 이제 조금 편안하게 좀 치료를 받고 싶다. 왜냐면 암보험은 길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그 본인 부담금이 그것도 나는 평상시에 보험을 들어놔서 나중에 본인 부담금을 걱정 없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보험이다. 그래서 사보험에는 이렇게 생명보험도 있고, 그래서 뭐 종신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 뭐 거금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평상시에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가 내가 자식들이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내 유산처럼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좀 비빌 언덕을 좀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생명보험 드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일찍 사망하신 분이 계시는데 교육보험을 들어 놓으시고 사망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는데 때때마다 이렇게 보험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대학까지 이제 그 걱정 없이 이렇게 다니는 케이스도 봤거든요. 근데 교육보험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강제로 이제 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뭐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실손보험을 들어놓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보험하고 사보험은 일단은 사보험은 내 개인에 맞춰서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았어. 그러면 암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시는 거고, 또 나는 뭐 그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많아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면 큰일이야. 그러면 이제 화재 보험을 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 적합성에 따라서 본인이 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사회보험은 아무래도 간제성을 띠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공평성을 가지고 이제 제도가 이루어지는 게 또 사회보험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차이점을 확인을 해 볼까요? 그래서 사회보험과 사보, 즉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목적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저 생계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강제 가입이에요. 네. 나는 뭐 병원에 취업을 했지만 4대 보험이 아까워서 난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럼 내지 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가입을. 근데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에서 매달 이제 뭐 한 몇십만 원씩 아니면 뭐 한 십몇만 원씩 이렇게 빠질 때는 그때는 아깝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받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든든한 내 뒷배가 돼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보험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 그 성공한 법 중에 하나가 이 사회보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수급권이 그래서 뭐 수혜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여 수준은 이제 균등 급여를 해주겠다. 그래서 뭐 위암에 걸렸을 때 뭐 그 급여는 어느 정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균등 급여가 되는 어, 차이점이 사회보험은 왜냐면 내가 뭐 암보험을 들었는데 나는 뭐 2만 원짜리 암보험을 들었는지 10만 원짜리 암보험에 들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급여가 되겠죠. 물론 우리 학생들 뭐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뭐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관련된 관련법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보험법, 산재,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면 우리 또 이제 건강진단,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 근거는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과 공적보험에서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민간보험에 대한 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급여 해당 내용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거를 이제 거의 뭐 그냥 가끔 나도 그렇고 이렇게 막 길게 써 있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흘겨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빠지지 않아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단, 치료.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진단이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치료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 이제 장애가 동반이 됐을 때 그 장애를 이제 치료하기 위한 재활. 그래서 재활도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출산. 우리 이제 건강보험에서 출산비 빼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망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실시를 하는 것을 국민건강보험이다. 그래서 얘는 한번 딱 머릿속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한 문제를 이제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문제를 내면 여기에서 하나나 아니면 비슷한 거 하나를 이렇게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강 증진이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상한 거 하나를 이렇게 집어 넣는다던가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 예, 그래서 의료비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 부담금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실손보험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료비에 한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 주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 상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요양병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전 지원을 해 주었다가 지금 이제 사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요 실손보험에서 다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이거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을 그 입원을 하신 분들, 우리 환자분들 보시면 보험급여도 있지만 비급여도 있죠. 예. 비급여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뭐 그 100대 100 있잖아요. 예, 급여이기는 하지만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조금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실손보험 회사가 이익을 많이 갖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뭐 부조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법 자체가 국민건강보험 그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비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손해, 본인 부담금을 이제 회사가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요거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뭐 요양병원에 취업을 해서 뭐 심사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원무과에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을 응대할 때 왜 이게 이러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막 거의 따지다시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랬을 때는 그냥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뭐 그러게요 뭐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전문가답게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건 이렇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건 그렇고 어쨌거나 우리는 청구를 하고 그 대상자분들은 사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근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제시를 해드려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사회보장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래서 4대 보험은 어떤 것들이고, 그 4대 보험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관장부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사회보험 말고 민간보험, 그래서 사보험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뭐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거를 또 우리나라는 사보험으로 대체하는 개인들이 많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장제도. 그래서 사회보험은 최저생계 플러스 의료보장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조금 더 의료 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 OECD에서 이제 의료 보장 제도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OECD에서 의료 보장 제도란 NHS, 그래서 이제 국가보건서비스형이라는 게 있고, NHI, 그래서 국민건강보험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보험이라는 이렇게 의료보장제도라는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OECD에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미리 조금 언급을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HI,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걸로 하고 개개인이 조금씩 민간보험을 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어떤 나라는 NHS 방식을, 그리고 NHS라는 건 또 어떤 거고 NHI라는 거는 또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학생들 이제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하고 그 다음에 2교시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휴식할게요.